문제 어렵죠. 굉장히 저희 강사들끼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면 요 근래 가장 좀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넓어질지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시고 저도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서 기술사를 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렇게 공부하면 저처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게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좀 그거 알아가는 게 좀 재밌고 적용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31문제 다 맞춰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갖 다 막 논문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50점 중후반에서 거의 뭐 몇 년 동안은 오랫동안 그렇게 왔어요. 아마 59점 굉장히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59점 2번 연속도 맞았고 예? 뭐 제가 59점 맞고 그 다음번 시험에 바로 합격하고 보통 사람들 59점 맞으면 그 다음번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어떤 사람보다 59점을 많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711점, 14점, 708점부터 59점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일단 범위를 줄이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관리사 시험이 400명이 넘게 나왔지만 뭐 주변에 보면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은근히 또 합격률이 안 높았어. 그 뜻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합격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냐면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다 외워서 뭐 800제 했으니까 1000제 했으니까 한 1500제. 아니 그냥 하지 않는 기준 뭐 이런 거 싹 외워야지. 하자면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지. 아니면 뭐 점검표 있잖아요. 이것도 뭐 성능 시험표 그냥 싹 외워버려자. 이렇게 전부 딱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좀 중요해야 될 거. 주변 거 막 너무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났다.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학원에서도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 관리사를. 뭐냐면 다른 건 없어. 기본에 충실했다고. 응? 이번 관리사 시험 문제는 난이도 실패 문제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난이도를 너무 좀 약간 좀 쉽게 예상했던 문제들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합격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도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왜? 워낙 어려웠으니까. 워낙 어려웠으니까 4교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어과학 실무 등 건정성 확인 같은 거 있잖아요. 방어과학 실무 핸드북에 나와 있던 문제 그대로. 근데 제가 그것을 첨부만 시켜줬어. 예? 근데 문제 풀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왜 그러냐면 그 건전성 그것을 올해 나온 것만 올해 방어과학 실무 핸드북이 작년 말에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거기 기존에 없는 거 해가지고 추려갖고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제일 공부하기 힘든 장소에서 나왔어. 수십 개, 한 40개 돼. 40개를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일일이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 안 외워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할 건가 해서 그렇게 제가 노는 거야, 답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에 충실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그래도 10점 만점에서 5점, 4.5점,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 맞게끔 가야지 10점 만점에 10점 맞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 안 돼. 절대. 이번에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공부도 오랫동안 하고 강의도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공동수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 무차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잖아요. 공동수. 이거 푸신 분은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고. 제 주변에 아직까지. 혹시 뭐 1교시 무차원수 그거 뭐 에케르트수, 스트로홀수 이거 푸신 분 계신가요? 근데 뭐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차원수의 중요성 같은 거 해서 진짜 풀 문제 없다.
그러면 중요성 같은 거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도 우리 4교시 1번 계산 문제도 저희하고 풍가고 뭐 1번 문제는 거의 다 답이 맞아요. 1번은 하염 높이 구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나오는데 2번 문제는 약간씩 또 내용이 틀려. 예? 그러면 계산 문제는 또 계산만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원생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아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의의,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 하염 높이를 알므로써 뭘 할 수 있고 우리 소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야지만 기술사적 답이라고. 무슨 말? 어떤 사람이 그랬더만요. 2교시에 보니까 그 이온물 지정수량 계산하는 문제 그 두 줄이면 끝나잖아요. 두 줄이면 끝나잖아요. 이것이 소방 기술사 문제냐고 그렇게 하는데 소방 기술사 문제죠. 계산하셔야 갖고 두 줄을 딱 일단 계산을 해. 이온물 지정수량 계산해. 이온물 지정수량 이상이 됐잖아요. 예? 세 개를 합쳐갖고 지정수량 이상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계산하셔야 갖고 딱 그걸로 계산하면 그게 관리사 문제지. 이온물 기능장 문제요. 아니 이온물 기능장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겠네. 기능사 문제, 이온물 기능사 문제. 그럼 이온물 기능사 문제를 기술사처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정수량 이상이다. 제가 볼 때는 지정수량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건 지정수량 3개를 합쳐갖고 지정수량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온물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지금 지금요, 이온물은 설계 감리.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면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온물이 나올 줄 아는데 이온물이 이렇게 쉽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예? 지정수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온물은 지금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발전할 거라니까요. 이온물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설계, 감리, 공사 제도가 없어. 예? 공사 제도가 없다니까 그것을 이것도 속히 도입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온물은 지금 안전관리 업무 대행만 있어. 이온물은 안전관리 업무 대행만. 그래갖고 이온물 그것도 이제 아직 세부 막 틀려. 예를 들어서 뭐 4배, 20배, 40배 보통 40배 기준 해가지고 자격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동일 업종들 몇 킬로 이내에서 이온물 뭐 점검을 같이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소방에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금 이온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업체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소방에서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갈 게 뭐냐면 이온물 점검제도 지금 갖고 가자고 하고 있거든요. 점검제도. 이온물은 위험하잖아요. 그쵸? 이온물은 위험한데 소방관리사들이 점검을 안 해. 그 이온물 기능장을 왜 따면 설계 및 시공을 제의를 해준대요. 이온물 점검도 안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근데 이온물은 위험하니까 이온물이잖아요. 그러면 봐봐. 설계감리 공사, 이온물 점검. 제가 볼 때는 이온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도 뭐 점검, 이온물 안전 저것도 약간의 좀 손을 봐야 돼. 근데 볼 것이 이거잖아요. 이런 걸 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서 보면은 이온물 지정수량이 1배 이상의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온물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온물 인허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이온물 인허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온물은 우리 소방시설, 우리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적용을 할 때 자, 일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하면 이게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장이 1200제곱미터다. 1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딱 할 때 소방시설 적용을 하면은 자, 공장이야, 공장. 1200제곱미터야, 바닥 면적이. 그럼 소방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소방시설이 자탐밖에 안 들어가. 자탐, 뭐 옥내 소화점 해당이 없고 시각경보도 해당이 없고 자탐 뭐 정도밖에 안 돼요. 피난 구조 설비에 유도등 들어가고 소화기 당연히 들어가고 뭐 1층이다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온물 우리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요. 4에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에 들어갈 정도가. 근데 이게 이온물 안전관리법
그래갖고 소방시설법 적용을 받으면은 소방준공 때 완공검사 필증이 나오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온물 관련해서 이게 제조소 등이다. 그럼 제조소 취급소, 제조소 근다.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방시설이 뭐가 들어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화기 다 들어가. 5개 소화전도 들어가. 5개 소화전도. 우리보다 훨씬 소방 공장 일반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소방시설은 이온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건축물 준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방시설,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적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별표 4는 관리사, 설계, 감리, 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갖고 와야 돼. 관리사들은 더 많이 연도에 따라서 시설법 싹 갖고 와야죠. 별표 4는. 그래 갖고 와는데 근데 이온물 인허가가 나왔다. 이온물 인허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온물 인허가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소화 난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을 알아야 돼. 소화 난이도에 제조소는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소화 난이도 1등급이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이런 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까지 다 들어갈 게 딱 나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소화 난이도도 써야지. 방금 말씀하신대요. 이온물 지정수량에 맞춰가서 지정수량에 들어가는 소방시설도 써야 되지. 아마 이번에 한 1점 몇 배 정도 되니까 그건 거의 들어가긴 않아. 그냥 이온물 소방시설은 뭐 대형 소화기 정도나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그러니까 소화 난이도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들어간다,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온물이 어느 정도 지정수량이 10배, 그 다음에 40배 넘어간다. 그러면 이온물 안전관리 점검 대행도 해야 돼. 이온물 안전관리자 적용을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온물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온물 점검까지도 해야 되고, 설계 감리 공사제도가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속히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온물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걸 써줘야지. 쓸 것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 파이어리던가 보니까는 뭐 저거 쓸 것도 없고 두 줄이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그 단톡방, 그 오픈 채팅방에 가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더만. 그죠? 저렇게 답이 없는 거 쓸 말이 얼마나 많아. 무조건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 소방기술사는 첫 번째 분량이에요. 분량. 예? 분량이에요. 두 번째 구성이고, 첫 번째 분량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한 페이지 정도는 써야 돼. 25점짜리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는 써야 된다고. 근데 두 줄만 쓰고, 그리고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산 문제는 저는 계산 문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요. 계산 문제, 이번에 또 계산 문제 그 쉬운 문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산 문제 날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계산기 잘못 눌러갖고 1.02D Q는 그 5분의 2승 마이너스 1.02D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산기 잘못 눌러갖고 날아가더라고. 그것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이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야. 그래서 계산기도 안 가져가는 것이 고수들은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 근데 불안해서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계산 문제 틀린데, 이 앞에도 유효수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답이 학원마다 다 틀렸어. 학원마다 다 틀렸는데, 틀린 사람들도 40점 넘게 나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 맞힌 사람은 70점 가까이 나오고 그랬었어. 점수가. 그래서 계산 문제는 검증이 돼서 이미 이제는 닭과 풀이가 맞으면 100점이고 닭과 풀이가 틀리면 빵점이다. 안 그래. 거기에서 이 계산 문제를 갖고 뭘 요구하는 거냐, 이런 내용까지 정확히 가셔야 답이 잘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교시 같은 경우는 2000제를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6문제. 2000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범위를 그렇게 너무 넓히지 마시라고. 범위를 줄이면서 기본에 충실한 거, 기본에 충실한 것부터 해 가시면서,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 채점은 그때그때 틀려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다 못 쓴다고 모르니까 그때그때 틀려. 이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로 성이라도 해줬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아예 모르는 문제는 그래도 10점 만점에서 3.4점 맞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거든요. 내가 모른다. 여기에 어느 정도
한번 고수들이 50점대 넘는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몰랐을 거야. 당연해요. 이번에 뭐 보면은 1교시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쉬운 문제들 또 법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없는데 NF에 있는 것은 항상 언젠간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NF에 무작위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기는 정말 힘들어. 근다고 그거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랬잖아요. 피난. 우리는 피난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쪽 건축물 같은 거. 피난이나 거주 가능 시간, 즉 성능이주 소방 설계 개념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고 발전, 방향, 제시 같은 거 하는 것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렵긴 한데 1교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려웠어요. 1교시.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1교시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문제들. 내역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즘 또 설계사무소 또 내역도 안 해요. 요즘 설계사무소. 저도 처음에 설계사무소 저도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이 내역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역 뽑고 물량 뽑고 산출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설계사무소도 안 했는데 세분화가 돼가지고 내역 별도로 하는 업체에다 많이 맡기고 그래요. 적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다 많이 맡기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것도 현장에 실무에 맡게끔 한번 이런 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조금씩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론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많고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그러시더라고.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1교시 보다마다 그냥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풀이를 하다 보니까는 막 생각이 나고 그래도 답이 써지더라. 그래서 항상 그러면 그러니까 학원에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보지 마시라고. 책을 봐가지고 보고 하면은 금방 그때는 쓸 것 같거든. 근데 그때 몰랐을 때 응용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걸 연습을 좀씩 하셔야 돼. 응? 그래서 그리고 항상 영어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셔갖고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 응? 옛날에 뭐 방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방아 해갖고 가로 해갖고 아슨 써졌어. 아슨. 예? 그게 있잖아요. 진짜 불이 임의적으로 저런 게 아슨인데 그게 방아잖아요. 근데 방아가 파이어 프로텍션이 방아인지 어쩐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 뭐 파이어 도스가 우리 정량포 혼합장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이거 레지던스탈 스프링클러도 우리가 보면 주거용 스프링클러 알고는 있어. 근데 영어를 몰라갖고 못했다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쇼킹 타임 이게 요즘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아니라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쇼킹 타임, 리텐션 타임, 홀딩 타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다고. 그쵸?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셔야 되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뭐냐면 제품 검사 형식 승인하고 성능 형식 승인이 30개, 성능 인증이 51개예요. 그 어떻게 81개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소방 기술사가 하는 문제들은 아닌데 이것까지 너무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할까 말까 하면은 일단 몇 개만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선 감지기가 요즘에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동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선 감지기 쪽에 있으니까 하고 시각 경보기가 우리 성능이주 소방 설계에서 동기식 비동기식 그러잖아요. 성능이주 소방 설계에서 동기식을 쓰라고 하거든요. 지금 동시에 깜빡깜빡 하라고 이게 동기식이죠. 그다음에 우리 터널만 동기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성능 인증 기준 그다음에 뭐 아까 감지 무선 감지 같은 형식 승인 이런 걸 좀 보라고 했는데 뭐 쓰지도 않는 발신기 중계기는 그래도 고민 한번 해요. 가스 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저기 잘 안 쓰는 거 플랫 댐퍼도 마찬가지. 우리 현장에서 플랫 댐퍼는 안 써. 현장에서 안 써요. 지금 거의 플랫 댐퍼 사용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조절형 댐퍼 있잖아요. 자동 조절형 댐퍼 그거 쓴다든가 그 다음에 현장에 다 복합 댐퍼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통상에 플랫 댐퍼 사용하긴 해요. 개통상에. 그래서 그 개통상에 플랫 댐퍼 회사별로 틀려. 플랫 댐퍼라 하든지 아니면 릴리프 댐퍼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데 그래서 너무 형식승인하고 그쪽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숙박시설도
공기 안전 매트인데 초창기 때 에어 매트라고 잘못 말을 해서 공기 안전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안전 매트도 150kg짜리 모래주머니에 던져갖고 뒤집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근데 문제점이 뭐라 했냐면 숙박시설, 부천의 숙박시설 화재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이 성능 인증 제품 기준은 있어. 공기 안전 매트가. 근데 성능 인증을 쓰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 그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말 했어요. 성능, 우리 제품은 공기 안전 매트 성능 인증 제품 기준이 있으면 성능 인증 제품 써야 되잖아요. 형식 승인은 법에 나와서 아까 말했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회 소방용품에 이것은 형식 승인 제품 써야 됩니다 해갖고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뭐 소화전, 뭐 그 다음에 가스관, 이제 선택 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이런 것들은 형식 승인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성능 인증은 하자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 하자 안전 기준에 가다 보면 NFTCPC에 성능 인증 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공기 안전 매트는 성능 인증 제품 쓰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기 성능 인증 제품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이게 그때 그리고 자 부천 숙박시설 화재, 항공기 화재. 이 소방기술사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될 거예요. 이번에 공사장 화재 나왔으니까 공사장 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 인명 인사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항공기 화재 났잖아요. 항공기 화재가 났으면은 유리 화재로 남은 폭발해. 그러니까 항공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그 말에서 이번에 항공기 화재가 나왔는데 항공기가 뒤에서 나왔다. 뒤에서 나왔으면 아마 전기적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방 뒤에 주방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것이 수화물칸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공기에는 어떤 소방시설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미분무술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적용 안 하고 있고 소방시설 같은 것들이 뭐 감지기 정도, 뭐 가스기도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고체 여러 비슷하게 화물칸 같은데 이런 데 있던 게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그런 것도 나오고 고민 한번 해보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답은 없어. 답은 없으니까요. 그런 내용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쉽지. 땡큐지 땡큐. 예? 뭐 정답이 없은 것은 정답에 어느 정도 채점위원을 설득시키냐에 따라서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유도도 그러고 또 보온도 앞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알람 밸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온도 항상 우리 예상했던 거, 그 다음에 문제 냈던 문제 중에 여러 개 나왔는데 예상했던 문제 중에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학원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은 다른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 코스도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자 또 뭐 통 안 나왔던 스프링쿨러나 뭐 이런 것들 시험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내가 이거 한 번이라도 더 봤던 사람은 당연히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더 봤던 사람들보다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안 봤던 문제들 근데 안 봤는데 뭐 소방 기술사적 간식 관계를 기술사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채점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시킬 건가 이걸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형식승인 같은 경우도 중계기 같은 거 여러 개 좀 많이 쓰잖아요. 그 제품구사 성능 기준 같은 거 형식승인 기준을.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했던 사람들, 범위가 너무 넓은 사람들은 약간 또 기초적인 것들 좀 너무 하다 보니 힘들어야 좀 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시키고 우리 발전 방향 있잖아요. 그런 시사성 있는 문제들 발전 방향 같은 거 개선사항, 발전 방향, 고려사항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그래도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